배달 수수료를 둘러싸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플랫폼 기업과 입점업체의 상생을 위한 중재 시도가 있었지만 연일 신고에 비방전까지 이어지며 갈등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이도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배달 수수료 해법을 찾기 위해 정부와 배달 플랫폼, 입점업체 등이 모여 출범한 상생협의체. 최근에 여러 우려가 있었던 만큼 저희도 함께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논의에 성실히 참여하겠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갈등은 더 확산되고 있습니다. 입점업체 등이 배민에 대해 불공정하다며 공정위에 신고했고 오늘은 프랜차이즈 본사들까지 가세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과도하게 수수료를 올렸다는 겁니다. 약 2년 만에 배달 수수료를 1,000원에서 2,000원으로 인상한 결과 수수료 부담이 높아지자 배달용 가격을 높이는 이른바 이중 가격제를 시행하는 업체들도 늘고 있습니다. 심지어 프랜차이즈 본사 차원에서 이중 가격제를 허용하는 곳도 있을 정도입니다. 정치가 있었어요. 또 12월 중에 시행하겠다고 말씀했죠. 배달 환경을 이 같은 이중 가격제 책임을 놓고는 업계 1, 2위가 정면 충돌했습니다. 쿠팡이츠가 무료 배달 비용을 떠넘긴다며 배민을 겨냥하자 배민이 법적 대응을 시사한 겁니다. 소비자들의 반응은 차갑습니다. 예전에 시켰을 때랑 지금 시켰을 때랑 크게 차이가 없는 것 같아서. 배달업계의 갈등이 전면전 양상으로 치달으면서 다음 달까지 합의로 이끌겠다는 정부 계획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KBS 뉴스 이도윤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재훈TV의 정재훈입니다. 여러분들 요새 날씨가 괜찮으니까 잘 지내실 걸로 믿습니다. 지난 27일, 9월 27일이죠. 금요일에 프랜차이즈 협회가 배달앱, 특히 이제 배달의 민족을 대상으로 해서 수수료, 그러니까 가격 남용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를 했습니다. 수수료를 자기들 마음대로 올렸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이번 케이스를 보면서 몇 가지 생각이 드는데, 첫째는 지금 우선 프랜차이즈 협회나 소상공인연합회나 시장연합회나 이런 여러 가지 소상공인 단체하고 또 한편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또 공익위원들 이렇게 모여갖고 상생협의체를 가동하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신고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그만큼 소상공인들이 어려운 그런 측면이 하나 있을 것이고, 두 번째로 보면 상생협의체에 대해서 별로 기대할 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닌가 이런 데까지 생각이 미칩니다. 그래서 한번 자세히 보면 배달의 민족이 상대적으로 이제 배달 수수료를 좀 낮게 유지해 왔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 낮게 유지해 오던 수수료를 44%로 올립니다. 6.8%를 9.8%로 기습적으로 인상을 한 거죠. 명분은 쿠팡이츠나 요기요 수준에 맞추는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지만 이미 수수료가 6.8%일 때 흑자를 냈습니다. 흑자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3%포인트를 올리면서 어느 부분에서 어떤 비용이 가중됐기 때문에 우리가 이 3%포인트를 올릴 수밖에 없다. 이런 설명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프랜차이즈 협회와 배달의 민족 간에 문제가 발생을 했던 것이고요. 이 문제는 앞으로 쿠팡이츠 또는 요기요까지 번져나갈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배달 앱들이 배달 수수료를 올리기 때문에 알게 모르게 사실은 본사에서 승인을 하는 경우도 있고 아름아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중 가격제가 형성이 된 것도 맞습니다. 우리가 직접 가게에 가서 주문해서 먹을 때 하고 또 이걸 온라인에서 스마트폰에서 가격을 볼 때는 다르다는 것이죠. 이건 소비자들이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런 배달앱 간의 경쟁이 잘못하면 소비자들한테도 피해를 줄 수가 있고 소비자들 걸 모른 채 그 피해를 고스란히 입게 되는 겁니다. 이런 면이 있기 때문에 이건 비단 소상공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소비자 여러분들께서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또 그리고 잘못된 게 있으면 거기에 대해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해결책을 강구해야 되는 그런 것까지가 필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 공정위 신고 사태를 보면서 몇 가지 생각이 들어요. 첫째는 카드 수수료 인하에 대해서 정부는 그동안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고 소상공인 편에 서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러면
배달앱의 배달 수수료에 대해서도 정부가 같은 스탠스를 취할 수 있는지 이걸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두 번째, 그러면 이렇게 정부가 스탠스를 취하려면 사실은 배달앱의 수수료가 어떻게 결정이 되는지 그 수수료의 비용 구조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비용 구조를 제대로 파악을 하려면 사실 법적 근거가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때만 되면 이 플랫폼, 특히 배달앱 플랫폼에 대한 비용 구조를 밝힐 수 있는 그러한 입법, 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또 계속되는 것이죠. 세 번째를 보면 사실 처음에 배달의 민족, 배민, 그 다음에 쿠팡이츠, 요기요가 나왔을 때는 코로나 시기하고 막 물려가지고 물론 그 전에 나왔습니다. 이게 소상공인들에 대한 어떤 도우미 역할을 크게 한다. 서로 윈윈한다. 소상공인들의 매출을 늘려주고 있다. 이런 긍정적인 평가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시장이 커지고 이들 세 개의 독과점 사업자가 독점적 지위를 확보하고 나니까 거꾸로 이 세 개의 배달앱이 전체 시장을 좌우하는, 그리고 소상공인들 또 프랜차이즈 입점업체들은 대책 없이 그 사람들이 책정하는 수수료에 따라서 그대로 끌려가는 그런 사태가 벌어진 거죠. 사실 초기에는 중소벤처기업부나 우리 사회 여러 분야의 사회적 지도자들, 리더들도 이 세 개의 배달업체에 대해서 유니콘이다 뭐다 칭찬도 많이 해주고 지원까지 했어요. 근데 지금 결과는 완전히 반대로 뒤집혀서 오히려 소상공인들의 수익성을 망치고 문을 닫게 만드는데 일조하고 있다.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런 현상을 어떻게 볼 것인지 저희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다음 달이죠. 10월 말까지 상생협의체에서 상생안을 만들기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한쪽에는 배달앱 세계업체가 있고 또 한쪽에는 소상공인 관련된 단체, 프랜차이즈 협회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중간에 공익위원들이 있기 때문에 공익위원들이 마치 우리 최저임금 심의에서 역할을 하는 것처럼 역할을 해주지 않겠냐 이런 생각들이 있습니다만은 현재로 봐서는 그렇게 낙관적인 것만 같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모든 참여자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억셉터블한 상생안이 나오지 않는다면 결국 배달앱 플랫폼들에 대한 어떤 특별법, 규제법 이런 게 도입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그래서 정재훈 TV는 그런 사태로 가지 않고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합의에 이르러서 누구나 억셉터블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상생안이 도출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영상을 내보내게 됐습니다. 이것은 소상공인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또 규제를 담당하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 진흥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중소벤처기업뿐만의 문제도 아닙니다. 소비자들 여러분도 여기에 분명히 같이 참여자로 같이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피해를 볼 수도 있고 도움을 받을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 배달앱이 횡포를 부린다거나 아니면 다른 일을 목격하시게 되면 저희 정재훈 TV에 제보도 해주시고 문제를 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다 같이 묶여 있고 어느 한쪽에서 잘못된 것을 같이 지혜를 모아서 고쳐나가는 것이 더 건전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좋습니다. 여러분들 모두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